떠올리는 것이 말 그대로 결과물 상상이죠. 이제 아웃컴 이미지네이션이라고 좀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선수라고 한다면 금메달을 따는 거, 뭐 퍼레이드를 하는 거, 뭐 연금을 받는 거, 이런 원하는 결과물들을 상상하는 것도 물론 필요할 수 있죠. 그게 나한테 보다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상상만으로 실제로 경기력 자체가 향상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실제 경기력이 향상되려면 그런 원하는 결과물을 상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더 그 과정, 프로세스를 상상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물 상상도 중요하고요. 그 과정 상상, 절차 상상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메달을 따려면 어떤 기술들을 예를 들어서 뭐 다이빙 선수라고 한다면 어떤 식의 기술적 난이도를 새롭게 어려운 기술들을 시도를 해서 내가 발휘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상상을 하는 그런 절차나 기술들이 가미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많이 공상에 빠지기 쉬운 것은 우리가 어떤 상상들을 하지만 그러한 상상들의 실제를 지향하고 보다도 그 상상들이 현실로 되는 과정 속에서 절차나 기술들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도 상상 자체가 공상으로 흘러가기 쉽겠죠. 하지만 발명가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탁월한 능력들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단지 결과물만 상상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과 기술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가 있다. 어떤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무언가 내가 어떤 결과물을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물이 이루어진 그 하이라이트를 실제 내적 상상으로 실감나게 오감으로 체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중간에 디딤돌을 찾아보는 겁니다. 내가 이미 원하는 미래에 지금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원하는 미래가 현재가 이미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디딤돌을 밟았길래, 어떤 디딤돌을 딛고 왔길래 내가 원하는 결과가 현실로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들을 내 스스로가 찾아보는 거, 떠올릴 줄 아는 거, 그것이 보다 더 창조적 상상의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다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의 힘들을 보다 더 필요한 이 시대에 있어서 이 상상력 자체가 회피나 보다 더 우리 삶을 퇴보로 이끄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창조적인 삶, 발전적인 삶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세 가지 상상이, 첫 번째는 보다 더 적극적 상상, 상상 플러스 의지가 가미되어 있는 상상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생생한 상상이고요. 생생한 상상이라면 상상 플러스 오감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보다 더 절차적인 상상, 절차적인 상상이라는 것은 상상 플러스 과정 혹은 기술이 포함된 상상이 보다 더 우리 상상을 공상으로 흘러가지 않고 우리 삶을 바꾸고 현실을 바꾸는 창조적인 상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보다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런 상상력 훈련들을 어떻게 더 해나갈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 여러분들 앞에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예를 들어주시면서 어린이들이 어른보다 더 창조적이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정말 어른과 아이들 간에 상상력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였을 때는 상상력이 풍부하던 사람도 어른이 되면은 현실과 좀 동떨어진 상상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게 꼭 필요한 어떤 우리의 사고의 발전의 어떤 과정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은 보다 더 어떤 틀에 갇혀진 어떤 사고를 하거나 아주 구체적이거나 현실적인 사고를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사실 성인이 되면서 우리가 정보 처리를 하는데 많은 외부적 자극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우리가 지각을 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뇌가 과부하에 좀 빠지겠죠. 그래서 우리 뇌는 반복적인 어떤 그런 자극들이나 정보들에 있어서는 그냥 우리가 어떤 하나의 어떤 틀 속에서 이건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자동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은 세밀하게 더 생각을 하거나 더 연상을 하지는 않죠.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지나가게 되죠. 이건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고 의문들을 가지지 않고 호기심을 가지지 않고 지나가게 되는데 그게 사실 어떤 우리가 사고가 어떤 진화해 나가는데 필요한 과정이면서 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어릴 때 우리가 자유롭게 가지고 있었던 상상력들을 잃어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상상력 우리가 키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시 어린아이였던 마음이 되어가는 것, 혹은 되어보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창조적인 트레이닝이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워낙에 상상력, 창의력 이런 게 강조되다 보니까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키우는 조기 교육도 성행을 하고 있거든요. 조기 교육을 통해서도 이런 게 실제로 어린아이였을 때도 키워집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상상력을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개발을 하고 있는지 제가 그 현장 속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 효과에 대해서 제가 논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아이들 자체가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이가 아이답게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자체가 가장 우리가 상상력들이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일 수 있겠죠. 우리가 어른으로서 어떤 주어진 어떤 틀과 어떤 교육들이 너무 또 이렇게 해야만 어떤 창조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또 하나의 창조성이나 어떤 상상력들을 떨어뜨릴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오히려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해나가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할 때도 이게 아주 경험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험들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보다도 더 풍부하게 상상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한테 좀 더 필요한 것은 풍부한 경험이라고 좀 생각들을 하고 싶습니다. 네.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오히려 틀에 박힌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많은 것을, 새로운 것을 보고 배우게 해주는 게 낫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다면 이러한 트레이닝은 오히려 어른들에게 더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틀에서 벗어나는 이런 훈련들이 어른들이 오히려 더 필요할 거죠. 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또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TV평생대학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